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이 들매 품격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저도 어제 저녁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핸드폰 통화 기록을 뒤져보니까 동생이랑 통화한 게 벌써 석 달 전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 제사 날짜 확인하려고 한 통화였고요. 어릴 적엔 그렇게 붙어 살았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형, 집에 왔어? 하고 찾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겨울밤에 이불 하나 덮고 누워서 형은 발이 차갑다고 투덜거리고 동생은 형 등짝에 붙어서 잠들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화하기 전에 한번 망설이게 되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고 헤어질 때도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그냥 인사치레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마음 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7가지 진짜 이유. 첫 번째, 삶이 버거워 형제 얼굴조차 떠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다는 것. 제 지인 중에 김성호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6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형제들과 자주 연락하고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부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아, 그냥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 아침에 눈 뜨면 아내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집에 와서는 밥 차려주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고 형제들이고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 성호 형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젊어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고 퇴직 후에도 작은 사업을 하면서 나름 여유 있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부인의 병환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형제들이 가끔 전화를 해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통화 중에도 아내가 부르면 끊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미안해서 아예 전화를 안 받게 되더라고. 형제들도 처음엔 이해해 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몰랐죠. 나이 들면 시간이 많아져서 형제들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더라고요. 건강 문제, 배우자 간병,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친구는 물론이고 형제 생각할 여유가 없어져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각자 살기에 급급해지는 거죠. 제 경우도 비슷해요. 몇 년 전에 허리가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약 먹고, 재활 운동하고, 그런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형제들한테 연락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큰형이 한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저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형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문제 해결하기에도 버거웠거든요. 우리 또래 남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힘든 소리 잘 안 한다는 거죠. 특히 형제들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나는 잘 살고 있다는 체면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힘든 상황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성호 형도 그래요.
부인 간병하느라 힘든데 형들한테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해요. 형들도 그래, 건강해야 해라고 대답하고 끝이죠. 서로 깊은 이야기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만날 일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안부조차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성호 형이 잘못한 건가요? 연락 안 하는 형들이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에 바빴던 거죠. 각자의 현실 앞에서 버거웠던 거고요. 요즘 성호 형 만나면 가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작에 형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을 걸 그랬나 봐.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성호 형한테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형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도 갑자기 힘들다고 말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형님들도 나름대로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삶이 너무 버거워서 형제들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는 마세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니까요. 두 번째,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살다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여성분이 계세요. 올해 62인데 위로 오빠 두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는 오빠들이 워낙 막내 여동생을 챙기기도 하고 남매지만 성격도 다들 비슷비슷했다고 해요. 취향도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성인이 되어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오빠는 공무원이 되어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죠. 둘째 오빠는 사업을 해서 역동적으로 살았고요. 모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 여성분은 교사가 되었어요. 나름 보수적이면서도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젊을 때까지는 그래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비슷한 경험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얘기만 나와도 서로 다른 의견이고, 자식 교육관도 다르고, 돈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명절에 모이면 얘기할 게 없어요. 큰 오빠는 연금 얘기, 건강 얘기만 하고, 둘째 오빠는 사업 얘기, 돈 얘기만 하고, 나는 책 얘기, 교육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통해요. 더 웃픈 건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큰 오빠는 제가 왜 퇴직 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책 읽고 강의 들으러 다니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제 쉬어야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하죠. 반대로 저는 큰 오빠는 왜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만 사는지 답답해요. 둘째 오빠와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오빠는 아직도 돈 버는 얘기만 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나 싶고, 둘째 오빠는 제가 왜 돈에 관심 없이 사는지 답답해하고, 이런 차이들이 쌓이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해요. 어릴 때는 같은 방에서 자면서 밤새 떠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만 같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서로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형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가끔 우리가 정말 한 집에서 자란 형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형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저는 좀 더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차이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세대라고 해도 몇 살 차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회 변화가 워낙 빨랐으니까요.
그 여성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오빠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생각이 많아요. 명절 때 보면 새언니한테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고, 저는 그런 게 불편한데 큰 오빠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오빠는 또 너무 자유방임적이에요. 자식들한테도 알아서 해라 식이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치관이 안 맞아요.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서 오빠들과의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고 해요. 예전에는 오빠들이 조언해 주는 것도 고마웠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뭘 안다고 조언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빠들과 만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해요. 정치 얘기나 자식 교육관 같은 민감한 주제는 아예 피하고, 대신 요즘 몸은 어때? 날씨가 좋네 같은 안전한 얘기만 한다고 하고요. 가끔 어릴 때 추억 얘기가 나오면 그때만큼은 옛날처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그랬지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면서 형제자매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각자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냥 다른 길을 걸어온 거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평생 똑같을 수는 없는 일이죠. 세 번째, 어릴 적 받았던 서운함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의 상처예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서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상처 말이에요. 제가 아는 이정수라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4신데 위로는 형, 아래로 동생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형제들과 거의 연락을 안 해요. 명절에도 큰 집에 가지 않고 제사 때만 어쩔 수 없이 얼굴 비치는 정도거든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내가 항상 뒷전이었어요. 형은 장남이라고, 동생은 막둥이라고. 나는 항상 둘째 정수는 이해심이 많으니까 참아라는 소리만 들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중학교 때 운동화 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형이 신던 거 있잖아. 아직 멀쩡한데 뭘 새로 사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운동화 사달라고 떼를 쓰면 바로 사주시고,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인 것 같아요. 대학교 등록금도 내가 제일 나중이었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서운함이 묻어나더라고요. 50년이 넘은 일인데도 말이에요. 형 동생이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냥 자기 입장에서 살았던 거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늘 형한테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형한테 달라고 해라라고 하시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서운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세대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맏이는 책임감을 강조받고, 막내는 귀여움을 받고, 중간에 끼인 자식들은 늘 참아라, 이해해라 소리만 들었거든요. 부모님들도 의도한 건 아니셨겠지만 자식들 마음에는 그런 차별이 상처로 남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처들은 참 묘해요. 어른이 되어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부모님도 힘드셨겠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정수 씨도 그래요. 머리로는 형제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이런 마음 때문에 형제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웃고 있자니 피곤하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고, 제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형하고 술 한잔하면서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형, 어릴 때 아버지가 형한테만 용돈 주시던 거 기억나 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이 깜짝 놀라면서 그랬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생각하더니 미안하다. 그때 내가 좀 더 챙겨줄 걸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평생 남아있던 상처인데 형한테는 그냥 지나간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말이죠. 정수 씨한테도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형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릴 때 서운했던 일들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괜히 감정만 더 상하지 않을까? 서운함은 있는데 그걸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 세대 남자들은 더욱 그래요. 감정적인 얘기하는 걸 어색해 하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말이에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조금 서운했었어 정도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형제자매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용기 내서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속이 시원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형제자매 사이에도 묘한 경쟁심이 생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쟁심이에요. 이건 좀 말하기 부끄러운 감정이기도 한데, 솔직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는 형제자매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 지인 박민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8인데 동생이 하나 있어요. 2살 차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비슷하게 했고 성격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좀 다르게 흘러갔죠. 민호 씨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했어요. 과장, 부장 거쳐서 임원까지 올라갔고 퇴직금도 많이 받고 깔끔하게 회사 생활을 마무리했죠. 그런데 동생은 좀 달랐어요. 젊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큰 성공을 거뒀어요. 동생이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거야. 술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나야 뭐 내 인생에 만족하고 살았는데 가끔 그런 소식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복잡해져. 동생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때 사업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있고 명절에 만나면 동생이 자식들한테 뭘 사줬다는 얘기, 어디 여행 갔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자꾸 귀에 들어와. 부러워하는 건 아닌데 왠지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라고 해도 형제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거든요.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묘하게 경쟁 의식이 생기고 제 경우도 그래요. 형이 골프를 치거든요. 가끔 요즘 골프장 경기에서 1등 했다는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나도 요즘 등산 동호회에서 회장 맡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자식 얘기가 나올 때 더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딸이 손자 낳았는데 참 예뻐. 이런 얘기들 들으면 괜히 내 자식들 자랑도 하고 싶어지고 민호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손자 용돈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하면 나도 괜히 우리 손자들한테 뭘 사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럴 여유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쟁심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만날 때마다 서로 잘 나가는 얘기만 하게 되고 솔직한 대화는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민호 씨가 그래요.
요즘은 동생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워. 만날 때마다 비싼 식당만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 모임도 자꾸 빠지게 되고, 이런 마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제는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었거든요. 형보다 키가 크네. 동생이 공부를 더 잘하네. 이런 식으로 늘 비교당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머리로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민호 씨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형님, 동생분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형님처럼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많고 불안함도 많거든요. 민호 씨 동생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도 나름 고민이 많더라고요. 형처럼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맨날 가족 고생만 시키고 전쟁같이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서로 없는 걸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 씨는 동생의 경제력을 부러워하고 동생은 형의 안정감을 부러워하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형제자매와 은근히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다만 그런 감정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만큼 서로 다른 어려움과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형제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부모님 떠나시고 나니 가족이 모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서 생긴 변화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이거든요. 제 선배 중에 최성규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72인데 형제가 다섯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정말 끈끈한 가족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큰 집에 모여서 떠들고 어머니 생일 때는 다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런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핑계가 있었어. 어머니 안부 확인도 해야 하고 생신 준비도 해야 하고 제사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고 만나게 되잖아. 맞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만날 이유가 많았거든요. 부모님 병원 일로 상의할 일도 있고, 용돈 얼마씩 드릴지 의논할 일도 있고, 명절 준비도 같이 해야 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뭔가 중심이 사라진 느낌이야. 만날 이유가 없어진 거지. 제사도 큰형이 혼자 지내겠다고 하고, 명절도 각자 자식들 집에서 보내고, 그러면서 형제들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형제들끼리 만나자고 했는데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예전에는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가 대화의 중심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서로 어색하고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분들이 가족의 중심이자 구심점이었거든요. 모든 대화가 부모님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모든 모임도 부모님 때문에 이루어졌고, 제 경우도 그랬어요.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과 만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버지 안부 확인하러 가면서 형들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일부러 만들어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형,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자고 연락하기가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할 것 같고, 성규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끼리 왜 만나지? 하는 생각이 들어. 특별히 할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날 명분이 사라진 거죠. 더 아픈 건 이런 상황을 누구도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일상이 있으니까요. 억지로 모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성규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부모님 때문에 모였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져. 그때는 정말 가족 같았거든.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같은 집에서 나고 자란 형제자매, 같은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들. 그런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정체성이 약해져요. 이제는 각자 다른 가정의 가장이고 다른 삶을 사는 개별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성규 씨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냉정해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더라고. 특별히 연락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이제는 기대를 안 해. 대신 가끔씩 안부 문자라도 주고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하려고 해. 그리고 작년에는 어머니 오주기를 맞아서 형제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더라고. 예전처럼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얼굴 보면 되겠다 싶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다만 완전히 관계를 놓아버리지는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처럼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특별한 날에는 연락하고 가끔은 안부도 묻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섯 번째, 어느 순간부터 형제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김태원이라는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5인데 형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어요.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군대 갔다 오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부터였어요. 형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냥 도와줬죠. 형이니까.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더라는 거예요. 형에게 물어보니까 태원아, 좀 더 기다려줘.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동생이 그렇게 재촉할 줄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뭔가 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형의 태도 때문에. 돈은 뭐 절반은 그냥 줄 생각으로 빌려준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형의 태도가 좀 이상해졌어요. 만날 때마다 뭔가 어색하고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형이 문병을 안 왔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동네 골프장에서 라운딩하고 있더라고요. 좀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형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지도 못하겠고 만나도 겉돌기만 하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형하고 몇 년 전에 작은 오해가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해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게 형제라고 해서 항상 편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너무 가깝다 보니까 더 상처받기 쉽고 더 실망하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제 태원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한테는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도 안 해요.
그런데 형한테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더 아픈 거예요. 명절 때도 그래요. 예전에는 형네 집에도 놀러 가고 우리 집에도 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문자로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이런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세요. 형제라고 해서 항상 좋은 관계만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살다 보면 서로 실망시키는 일도 있고 상처 주는 일도 있고 이 나이에 저런 행동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형제인데 좀 더 배려해주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형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형님도 동생도. 결국 몇 달 전에 먼저 형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직접 만나자고 하기보다는 먼저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형, 새해 잘 보내고 있지? 가족들도 건강하고. 그랬더니 형도 답장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태원아,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몇 번 그런 식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형이 먼저 시간 있을 때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서로 쌓인 얘기를 조금씩 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해요. 만나는 횟수도 많지 않고 깊은 얘기를 나누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 피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이 정도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남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형제자매와 불편한 관계가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사람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고, 다만, 완전히 관계를 포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나고 자란 형제자매니까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7번째, 형제의 병환 소식이 두려워 연락을 망설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이유는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감정이에요. 바로 형제자매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그 소식이 두려워서 연락을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지인 이창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7인데 누님만 셋 있으세요. 모두 70 넘으셨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님들과 가끔 연락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연락하기가 무섭다고 해요. 작년에 둘째 누나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누나는 저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치료받고 계셨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누님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누나한테 연락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전화 걸 때마다 혹시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런 마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아픈 사람들 소식을 자주 듣게 되거든요. 동창회 가면 누구는 수술했다, 누구는 입원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제들 건강도 걱정이 되죠. 특히 나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 얘기는 더욱 그래요. 창호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누나들 꿈을 꿔요. 안 좋은 꿈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해요. 안부 물어보고 싶은데 또 혹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들을까봐 무서워요. 이런 복잡한 심정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걱정은 되는데 확인하기는 무섭고 연락은 하고 싶은데 나쁜 소식 들을까봐 두렵고 둘째 누님이 치료받으시는 동안 창호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누나를 봤는데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누나를 보면서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에요. 형제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동생이 몇 년 전에 당뇨가 심해져서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병문안을 갔는데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비슷한 나이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저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호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아프고 나서 저도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누나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더 조심스러워졌고요. 이상한 게 더 자주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연락하기가 더 무서워지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피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무서워서 연락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기적으로 누나들한테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왜 전화했나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누나들도 좋아하더라고요.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정도.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서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둘째 누나 병도 다행히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플 때 내가 자주 연락해줘서 힘이 됐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형제자매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그 소식이 두려워서 연락을 망설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건강할 때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릴 적엔 세상 전부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젠 연락 한 통이 조심스러워지는 사이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이 서글프기도 하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삶이 너무 버거워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다 보니 같은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워졌고, 어릴 적 쌓인 서운함이 아직도 가끔 마음을 툭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름이 문득 떠오를 때조차 차마 손이 가지 않아 다시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함께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형제자매는 나의 삶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유년의 온기이자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기억하는 내 어린 시절의 증인입니다.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형의 목소리를 들었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어디 아프진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어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은 조금 놀라는 목소리였지만 곧 웃으면서 근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자 돌보는 이야기, 허리가 좀 아프다는 이야기,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야기들. 아주 평범한 대화였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일을 나는 그동안 미뤄왔을까?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이번 주말쯤 가볍게 안부 인사 한 통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한 번의 연락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테고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잊지 않았구나. 그 마음 하나만 전해져도 충분합니다. 명절에, 생일에 아니면 문득 떠오른 날에 짧은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답장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마저도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상처가 깊고 오랜 시간 대화 없이 지낸 사이. 그럴 땐 억지로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빌어주세요. 멀리서라도 잘 지내길, 건강하길, 행복하길.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형제자매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에서 이젠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 죄책감도 내려놓으시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를 멀리서 축복하는 성숙한 거리감을 가져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 건강하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가끔 연락하고 가끔 안부를 챙기고 서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때 연락할 걸, 그때 한번 만날 걸.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따뜻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